엄마, 올해는 김장. 좀 쉬면 안 될까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다. 30년을 담가온 김장독을 닦던 그 손이. 뭐? 제 말은요, 요즘엔 마트에서도 김치를 사 먹잖아요. 굳이 엄마가 힘들게. 수진아, 우리 집 김치는 다르단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저는 솔직히 그 차이도 모르겠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정숙은 며느리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짜증이, 피곤함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세 번째 김장철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의 시작이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숙의 등은 곧았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여자의 자부심이 그 등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 등이 조금씩 굽어지는 것 같았다. 무게는 김장 배추가 아니라 며느리와의 관계였다. 수지는 35,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아들 민우와 결혼한 지 3년, 아직 아이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미루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숙의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첫 해 김장철, 수지는 감기에 걸렸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정숙은 이해하려 했다. 새댁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 해 수지는 회사 워크숍이 잡혔다며 사과했다. 정숙은 속이 쓰렸지만 참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 김장철. 수지는 대놓고 거부했다.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기로 예약했어요. 김장하는 주말인 거 알고 있었잖니. 알았지만, 엄마,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좀 쉬고 싶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서운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38,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들이자 남편. 그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열었다. 민우야, 이번 주 토요일 김장하러 오너라. 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시고 해서 내 힘이 필요하단다. 민우는 답장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진이가 이번 주는 좀 힘들대요. 민우야, 내 아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안다. 그런데 김장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내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엄마, 제가 혼자 갈게요. 수진이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돌아가면 또 설득해야 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제발 한 번만 더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오빠, 나 진짜 못 가. 작년에도 갔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김장도 제대로 못 담그네 이러시더라고. 나 완전 무시당한 기분이었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오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두 여자 사이에서 그는 무력했다. 돈의 기억.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는 남편 영수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불편해진 남편. 김장은 이제 정숙 혼자의 몫이었다. 정숙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민우가 태어난 해에 찍은 사진이었다. 허름한 원룸, 그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 그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정숙의 기억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영수와 신혼이던 그 시절. 둘은 번듯한 식당에 갈 형편이 못 됐다. 그래도 결혼 한 달 기념으로 불고기집에 갔었다. 메뉴판을 보며 영수가 주저하는 것이 보였다. 1인분만 주세요.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괜찮다고, 자기는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1인분 불고기를 둘이 나눠 먹었다. 영수는 자꾸 정숙에게 더 먹으라고 고기를 밀어줬고, 정숙은 괜찮다며 남편에게 다시 밀어줬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수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한테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숙은 울컥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수는 미친 듯이 일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했다. 정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다. 둘은 한 끼 한 끼를 아끼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살림도 나아졌다. 민우가 태어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결국 지금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정숙이 김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정성 들여 만든 김치, 한 항아리가 가족을 위해 기꺼이 땀 흘렸던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 수진에게는 그저 힘든 노동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사랑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속마음. 수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에서는 민우가 뒤척이고 있었다. 둘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면 또 싸울 것 같았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나쁜 며느리인 걸까? 아니다. 수진도 나름대로 노력했다. 시댁 제사 때마다 갔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김장만큼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걸까? 첫해 김장날이 떠올랐다. 수진은 정말 열심히 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했다. 아이고 수진아, 양념이 좀 짜네. 배추도 너무 절여졌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못하지. 괜찮아. 나중에 배우면 돼. 우리 민우는 전통 김치 맛을 좋아하는데 이건 좀 다르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수지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장인인데 시댁에서는 무능한 며느리가 되는 기분. 그 후로 김장은 수진에게 트라우마가 됐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하지만 수진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서로의 언어가 달랐다. 시어머니의 언어는 헌신과 희생이었고 수진의 언어는 독립과 자존감이었다. 아버지의 한마디. 김장 전날 민우는 혼자 친정집을 찾았다. 어머니는 혼자 배추를 절이고 계셨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야, 수진이는? 엄마, 미안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했다. 민우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 영수가 어눌한 목소리로 불렀다. 민우야, 이리 와봐. 민우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너, 내 마누라. 탓하지 마라. 아버지, 그게 무슨. 엄마도 탓하지 마라. 둘 다.
잘못 없어. 영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세상이 변했어. 엄마는 옛날 방식만 알아. 수진이는 새로운 방식. 둘 다 맞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다리가 되라. 둘을 이어주는 다리. 아버지의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다. 민우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김장 당일 수지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혼자 김장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다. 시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하신데. 수지는 가방을 싸다 말고 민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가갈게. 진짜? 수진아, 고마워.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조건 있어. 내년부터는 김장 규모를 줄이자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줘. 그래, 알았어. 내가 말씀드릴게. 수진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제주도는? 취소했어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고맙다. 어서 들어와. 김장은 시작됐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작업. 수지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했다. 정숙도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양념을 만들다가 수진이 물었다. 엄마, 이 레시피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지. 너희 할머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다. 엄하셨어. 나도 처음엔 김장이 너무 싫었단다. 시집와서 매년 김장철마다 스트레스 받고.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도요? 그럼. 나도 너만 할 때는 똑같았어. 우리 시어머니가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방식으로 하고 싶고 그랬지.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 김장이라는 게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겨울 내내 가족이 먹을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하는 거란 걸. 그게 엄마의 사랑이란 걸.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달았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자신과 같은 며느리였다는 것.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 낡은 수첩. 점심을 먹으려 잠시 쉬는 시간. 수지는 부엌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것은 정숙의 옛날 가계부였다. 쌀 10kg 15,000원, 민우 기저귀 8,000원, 병원비 3만원, 외식 불고기 1인분 5,000원, 결혼기념일. 하나하나 적힌 항목들이 너무나 소소했다. 수천원, 수백원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메모들. 민우 유치원비 마련하려면 3개월 더 모아야 함. 겨울 김장 비용 마이너스 최대한 아껴서 10만원 안에. 영수 생일 마이너스 케이크는 다음에. 대신 미역국.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청춘이었다. 한 푼 두 푼 아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진아, 그거. 엄마, 이거.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숙은 낡은 수첩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 1인분 불고기요. 이게 뭐예요? 정숙은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영수와 불고기집에서 1인분을 둘이 나눠 먹었던 신혼 시절의 추억.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김장이 나한테는 특별해. 이것만큼은 아끼지 않고 가족들한테 풍족하게 먹이고 싶었거든.
배추가 아무리 비싸도 양념이 아무리 비싸도 김장만큼은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었어. 수지는 이제 이해했다. 김장은 그저 김치가 아니었다. 정숙의 사랑의 언어였고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낸 증거였고 가족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다. 수지는 마음을 정했다. 시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되 새로운 방식도 제안하기로. 엄마, 제 생각인데요. 올해 김장은 엄마 방식대로 할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김장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담근 김치는 저희 집에서 먹고 엄마가 담근 김치는 이 집에서 드시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어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민우는 부엌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두 여자가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김장은 지금까지와 달랐다. 정숙은 수진에게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다. 수진아, 배추 뿌리 쪽은 양념을 좀 더 넣어줘야 해. 여기가 제일 맛있거든. 고춧가루는 국산으로 써야 색이 예뻐. 비싸도 이것만큼은 국산으로. 젓갈은 이렇게 섞어야 감칠맛이 나. 수지는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다. 예전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다. 엄마, 이 레시피 받아 적어도 될까요? 나중에 저희 집에서 할 때 쓸게요. 그럼 내가 메모해 줄게. 우리 시어머니가 내게 알려준 비법까지 다. 민우는 옆에서 배추를 나르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처음이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 무렵 김장이 끝났다. 정숙은 허리를 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많이 배웠어요.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우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뜻밖의 손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문을 열자 민우의 아내 수진의 부모님이 서 계셨다. 수진이 엄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딸이 김장한다고 해서 왔지. 혼자 하기 힘들까봐. 수진의 어머니가 말했다. 정숙이 현관으로 나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돈댁, 김장 끝났어요? 우리가 좀 늦었나? 아, 다 끝났어요. 그런데 들어오세요. 서먹했던 양가 부모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 거실에 모여 앉아 김장 이야기를 했다. 사실 저희 딸도 김장을 부담스러워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도 이해는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정숙이 대답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수진이가 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제가 좀 배려가 부족했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수진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양쪽 다 양보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정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가 커다란 통을 들고 나왔다. 사돈댁,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담근 김치예요. 어머, 이걸 어떻게. 가족이잖아요. 나눠 먹어야죠. 수진의 어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치통을 받았다. 새로운 전통.
한 달 후 수진의 집. 수진과 민우는 둘이서 작은 김장을 했다. 정숙에게 배운 레시피대로. 오빠, 이거 맞게 하는 거 맞아? 응,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하면 돼. 근데 신기해. 예전엔 김장이 이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마음이 바뀌니까 그런 거지.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어려운 시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나 아기 가질까봐. 민우는 손을 멈추고 수진을 쳐다봤다. 정말? 응. 준비된 것 같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우는 수진을 꼭 안았다. 양념 묻은 손이지만 상관없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담근 김치를 시댁에 가져다 드렸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봐주세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김치통을 받았다. 내가 혼자 담갔어? 오빠랑 같이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정숙은 김치 한 쪽을 꺼내 맛봤다. 눈이 커졌다. 수진아, 이거 정말 잘했네. 맛있어. 정말요? 과찬 아니시죠? 진심이야. 우리 수진이 이제 김장 고수네. 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아버지의 회복. 겨울이 깊어갈 무렵 영수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이었다. 말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정숙이 담근 김치와 수진이 담근 김치가 함께 올라왔다. 아버지, 두 김치 맛이 어때요? 수진이 물었다. 영수는 두 김치를 번갈아 먹어보더니 웃었다. 둘 다 맛있어. 엄마 김치는 깊은 맛이고 수진이 김치는 신선한 맛이야.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민우가 거들었다. 다른 게 아니라 각자의 특색이 있는 거지. 둘 다 좋아. 정숙이 말했다. 그래,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 수진이는 수진이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그래도 마음은 같으니까. 영수가 천천히 말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다 달라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지.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편안한 침묵이었다. 이듬해 봄 수진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정숙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우리 손주가 생기다니. 엄마, 출산 후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방식도 듣고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육아책이랑 엄마 경험을 반반씩이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많이 배울게. 그리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 이제 엄마 걱정도 해주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 장면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여름의 선물. 여름이 왔다. 수진의 배가 불러왔다. 정숙은 매일같이 며느리를 챙겼다. 영양 있는 음식을 해다 주고 병원 갈 때마다 동행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갈까요? 응? 내가 임신 중인데? 의사 선생님이 여행 괜찮대요. 작년에 못 간 제주도 여행, 엄마랑 같이 가요. 나까지? 네. 아빠, 오빠까지 다 같이요.
가족여행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정말요? 엄마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는걸. 살기 바빠서. 그럼 이번이 첫 제주도네요. 제가 다 계획 세울게요. 제주도에서의 사흘.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영수는 휠체어를 타고 바다를 구경했고 정숙은 생애 처음으로 호텔에서 묵었다. 수지는 시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수진아, 이렇게 좋은데 데려와줘서 고마워. 정숙이 말했다.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정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민우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언젠가 태어날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할머니와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생명의 탄생. 가을이 왔다. 수진이 진통을 느꼈다. 민우는 황급히 차를 몰았고 정숙은 병원까지 따라왔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수진이 손을 잡으며 물었다. 무섭지. 하지만 곧 우리 손주 볼 생각하면 안 무서워. 엄마 옆에 있어 주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10시간의 긴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수지는 지쳐서 잠들었고 민우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주세요. 병실에서 깨어난 수진이 아기를 안았다. 정숙이 옆에서 지켜봤다. 엄마, 아기 이름 같이 지어요. 정말? 내가? 네. 엄마가 할머니잖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은혜는 어때? 은혜로울은 은혜해. 이 아이가 우리한테 온 건 은혜니까. 좋아요. 민은혜.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은혜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머니 사랑도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또 다른 김장철. 아기가 100일을 맞은 후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다. 정숙은 이번에 먼저 제안했다. 수진아, 올해는 우리 집에서 김장 안 할까? 네. 왜요? 내가 육아하느라 힘들잖아. 차라리 올해는 쉬고 마트 김치 사 먹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은혜한테 우리 김치 맛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김치. 그리고 언젠가 은혜가 크면 저도 엄마처럼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숙은 뭉클했다. 며느리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대신 이번엔 정말 적게. 우리 식구 먹을 것만. 네, 엄마. 그의 김장은 달랐다. 양은 적었지만 마음은 더 가득했다. 정숙, 수진, 그리고 아기 은혜까지. 세대가 한자리에 있었다. 은혜야, 보거라. 할머니랑 엄마가 김치 담그는 거. 이게 우리 가족의 사랑이란다. 정숙이 아기에게 말했다. 아기는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다. 은혜는 5살이 됐다.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로 자랐다. 어느 김장철, 은혜가 물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김치 담그는 거야, 은혜야. 저도 할래요. 아이고, 우리 손녀. 아직 어려서 힘들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은혜 좀 시켜주세요. 저도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감사하잖아요. 정숙은 은혜를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은혜. 배추 씻는 거 도와줄래? 네. 세 대의 여자가 함께 김장을 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가르쳐 주고 엄마는 둘을 지켜보며 행복해했다. 민우와 영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 복 많이 받았죠? 그래. 가족이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지. 영수의 말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다. 재활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됐다. 수진이 정말 좋은 며느리야. 우리 정숙이도 좋은 시어머니가 됐고, 네, 둘 다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민우야, 너도 잘했어. 다리 역할 제대로 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혜가 배추잎에 양념을 묻히다가 얼굴에 묻혀서 깔깔대는 소리였다. 할머니, 저 빨개졌어요. 아이고, 우리 은혜. 물로 씻자. 엄마도 빨개요. 할머니도. 맞아, 우리 다 빨개졌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은혜는 20살이 됐다. 대학생이 된 은혜는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다. 할머니, 저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정숙은 이제 80을 넘긴 나이가 됐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은혜야, 왜 갑자기? 기숙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담가서 나눠주고 싶어요. 정숙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좋아.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 증조할머니한테 배운 것, 할머니가 만든 것, 내 엄마가 더한 것까지 다. 와, 그럼 4대 레시피네요. 그렇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김치야. 그의 김장은 4대가 함께했다. 증조할머니 정숙, 할머니 수진, 엄마 은혜. 아니, 은혜는 아직 엄마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은혜도 엄마가 되고 그 김치를 또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영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남았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다 달라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지. 민우는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그 옛날 김장철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김장이 가족의 축제가 됐다. 수진아, 고마워. 왜요, 갑자기? 그때 제주도 포기하고 와줘서 그게 시작이었잖아.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이해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노력했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부엌을 바라봤다. 세대의 여자가 함께 웃으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정숙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은혜와 함께 김장을 했다. 손녀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다. 그 옛날 수진이가 처음 김장 거부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정말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 말이 맞았다. 나도 변해야 했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다. 가족의 사랑을 담그는 거다. 그 사랑의 방식은 세대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영수가 떠나기 전에 해준 말이 생각난다. 가족은 다 달라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김치 레시피는,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은혜를 통해, 또 은혜의 자녀를 통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